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요즘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식에 하나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쯤이었는데 그 주차장은 이미 만차고 주변 도로까지 아예 막혀 있었거든요. 겨우 들어갔는데 식장 앞에 사람들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타임 하객이랑 뒷타임 하객이 아예 뒤섞여 있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신랑 신부가 아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혼주한테 이제 눈두정 찍고 이제 봉투도 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절반은 이미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줄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앞에 두세 줄, 나머지는 이제 핸드폰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1시간도 안 걸려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1시간짜리 행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2월에 결혼식 한 30살짜리 이제 직장인 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장 대여료랑 그리고 식대 그리고 꽃장식 옵션 포함해서 본식 비용이 3,100만 원인가 정확히 그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드메까지 합치면 3,390만 원이 들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축의금이 얼마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3,400만 원, 남는 돈은 뭐 다 따져보면 한 1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실 1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만 작다면 또 작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0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축의금 전액을 예식장에 갖다 준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그러니까 가전이나 이제 결혼 반지 전부 따로 자기 돈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늘 그랬듯 숫자를 한번 볼게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쫙 했는데 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이 2,074만 원이 찍혀요. 근데 이게 결혼식장 비용이랑 스드메를 합친 금액. 근데 사실 이거는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울 강남권을 예로 들면 3,336만 원. 강남은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강남 외의 서울 지역도 2,703만 원이 찍혀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식장 대관료랑 식대, 꽃장식, 패백실, 식전 영상, 라이브 연주, 케이크, 여기에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주류, 부가세, 봉사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랑 메이크업이랑 이게 스드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를 다 치러야만 이제 결혼식 한번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꽃장식을 빼면 초라해 보이고, 식전 영상을 빼면 또 허전해 보이고, 라이브 연주를 빼면 또 격이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결국 다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기본 패키지로 아예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본이냐? 10년 전에는 이 중 절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계가 하나씩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예식장의 식대가 4년 사이에 40%가 올랐어요. 그리고 스드메 비용은 5년 사이에 87%가 올랐어요. 이게 2배 가까이가 뛴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올랐냐?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식장이 대거 폐업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확 줄었어요. 근데 엔데믹 이후에 미뤄왔던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아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 아예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오른 가격은 내려갈 이유가 솔직히 있습니까? 예식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줄어든 공급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예약이 찬다? 그러면 왜 내립니까? 내릴 이유가 없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 미룰 수 없는 게 결혼이잖아요. 비싸니까 내년에 하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독점 구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웨딩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웨딩이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축의금. 여기서 한번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축의금이, 여러분들이 지인 결혼식을 간다고 할 때 축의금은 보통 얼마 내십니까? 94년도에 축의금 평균이 28,000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2배가 올랐어요. 요즘 사실 친한 친구 결혼식이면 10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20만 원 내는 경우가 존나 많아요. 호텔 결혼식이면 더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제 지인 중에는 29살인데 그리고 직장인인데 작년에만 결혼식을 7번 다녀왔다고 해요. 근데 축의금으로 140만 원 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청첩장 받는 게 존나 두렵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겠거니 했었는데 표정이 되게 진심 같더라고요. 정작 결혼하는 부부한테 남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하객들이 수십만 원씩 내고 부부도 수천만 원을 쓰는데 그 돈이 전부 예식장과 웨딩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축의금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전셋값이라도 보태주자는 품앗이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품앗이가 웨딩업계에 매출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요. 하객도 손해고 부부도 손해고 이득 보는 거는 예식장이랑 웨딩업체 뿐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왜 알면서도 계속 하냐? 거기에는 좀 족같은 이유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안 하면 이상하다.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의견이 맞으면 결혼식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답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몰 웨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한 6년 전쯤 2020년에는 72%였는데 올해는 92.5%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결혼식을 줄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노웨딩을 선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뉴스 기사의 A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2027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아예 안 하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끼리 축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결혼식 비용은 집이나 가전에 투자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작년 12월에 노웨딩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입장이 이거예요. 웨딩업체에 배만 불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도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받았다. 근데 대신에 이제 지인들이 신혼집에 초대해서 집들이로 대체를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앞 결혼식이 끝나면 또 사람만 바뀐 채 또 다른 결혼식 시작이 되는 게 그냥 공장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토요일에 사실 예식장 가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1시 30분, 2시 줄줄이 들어가요. 한 팀이 나가도 전에 다음 팀 하객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신랑 신부보다 동선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 중요한 날이 모습이 맞냐 이런 생각이 존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의 양해를 구하고 가족끼리 식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못 만나는 분들한테는 청첩장 대신에 알림장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결혼은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데 결혼식은 안 한다. 내가 대신 이렇게 알려드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솔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특이한 사람들이냐?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짜리 1시간 행사에 의문을 품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또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좀 하다가 진짜 이게 한국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본에는 나시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식을 아예 빼버리고 혼인신고만 하는 문화가 있어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어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웨딩이 좀 늘고 있어요. 하객을 50명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랑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떠냐? 전통적인 절차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 맥도날드나 하이라디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오히려 이걸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결혼 장벽을 좀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형식보다 실질적인 삶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내에서도 정부가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나
저가 예식 공간으로 개방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전국에 100곳 정도? 예비 부부들이 수천만 원짜리 예식장 대신에 정말 자기 취향에 맞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정부도 인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노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그냥 나도 노웨딩 해야지, 우리도 노웨딩을 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진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노웨딩을 할 때 몇 가지 벽이 있다면 가장 큰 벽은 부모님이에요. 한국에서 결혼은 아직도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식은 평생 뿌려온 축의금을 회수하는 자리기도 하잖아요. 솔직한 거잖아요. 솔직히 정말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남의 결혼식 가서 존나게 똥꼬 빨았는데 내 자녀 결혼식에서 그걸 돌려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식 안 할게요 라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깃뺨때기를 날려도 합법인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효라는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되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한테는 자녀의 결혼식이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걸 주변에 보이고 싶어 하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허영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때는, 그 나이 때는 그거밖에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이뤘다라고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웨딩을 자녀가 선언을 해버리면 단순히 돈 아끼겠다가 아니고 부모님의 감정과 경제적 구조를 아예 동시에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쉴 수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자녀가 노웨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인맥으로부터 아예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우리만의 새 삶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경제적인 독립선언이잖아요. 결혼식의 규모가 부모의 체면과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진짜 당사자 2명, 그 결혼하는 사람 2명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지만 그게 독립이잖아요. 결혼하고 또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다른 벽은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후회라는 거. 나중에 진짜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인생에서 진짜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인생에서 한 번뿐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때 할 걸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웨딩을 선택한 사람들도 솔직히 고민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결론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결혼식의 그 순간이 평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택이 남들이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에서 나왔느냐 라는 거예요. 이제 뭐 결혼식의 의미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원래 결혼식이 뭐였냐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우리 새 가구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공표였어요. 그때는 사실 뭐 의미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됐고 뭐 서로 도와주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결혼식에 온 하객 중에 신랑 신부를 직접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혼주주인, 부모님 직장 동료, 아버지 친구의 아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1시간 뺑기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질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혼식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좀 자연스럽죠.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의례도 변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건 뭐 그냥 진짜 선택이잖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생각은 뭐 주어도 없어요. 근데 하나만 짚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한마디에 수천만 원 쓰기로 결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는 건지 이 질문은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하루 맞죠? 하루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쓸 건지 수십 년을 위해서 그 돈을 쓸 건지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완성은 예식장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장이었습니다.